제 뒤에 보이는 165회. 갑자기 끼어드는 택시 피하려다가 갑자기 택시가 들어와서 택시를 피하다가 옆에 서 있는 행인을 여기 충격해서 사망케 한 사고.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 나왔죠. 긴급 피난 주장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무죄 선고됐습니다. 그 내용 잠깐만 보시죠. 3차로로 들어오는 이 사건이요. 택시를 발견하고 급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핸들과 브레이크를 잘 조작해야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당시 A 승용차는 스키드 마크가 없다. 또 3차로 가면서 앞을 잘 봤더라면 도로 오른쪽에 그 피해자가 미리 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핸들을 튼다 하더라도 택시랑 그 피해자랑 사이로 지나가든가 아니면 더 꺾어서 오른쪽에 길이 있지 않느냐, 길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그게 잘못이다. 그래서 유죄다 라는 판결입니다. 네, 1심 판결에서 유죄라고 판결 내려졌지만은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된 사고인데요. 예, 이 사건 항소심 가서 무죄 나왔죠. 왜냐하면은 너무나 가까웠다. 가까워서 도저히 그리고요. 스키드 마크가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유죄 선고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데 급제동 하더라도 공주거리라는 게 있어서 스키드 마크가 생기기 전일 수 있죠. 9점 몇 미터였는데 도저히 멈출 수 없었다는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그리고 오른쪽으로 팍 꺾어서 거기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미 지나쳤는데 도저히 피할 수 없었고 오른쪽으로 꺾을 수 없었고 그리고 옆에서 갑자기 달려드는 택시를 갖다가 택시 때문에 피한 거, 그게 잘못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무죄에 선고됐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달려드는 차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많이 안 좋대요. 많이 안 좋고요. 아직까지 의식이 없는 상태라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피해자 상태가 극심하답니다. 극심하고요. 얼마고 다쳤냐면은, 피해자가 당일, 지난 5월 20일 날 있었던 사고인데요. 5월 20일 날 있었던 사고고,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의식이 희미하고 소통이 불가하답니다. 사고 당일 긴급 내수를 받았는데, 기적적으로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쩌면 자칫 잘못하면은 평생을 식물인간 또는 준식물인간으로 지낼 위험성도 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 도대체 어떤 사고였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죠. 어떤 사고인지.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불박차 1차로 2차로로 갔고요. 갑자기 어떻게 된 걸까요? 예. 갑자기 들어왔어요. 오른쪽 대각선 쪽으로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누가 다쳤을까요? 제가 아까 택시 피하다가 오른쪽에 택시 잡으려고 서 있던 사람 충격해서 그래서 처음에 무척 많이 다친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사망했는데요. 그 사고랑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차가 어디서 들어오나요? 상대차가 잘 가고 있는데 1차로 가다가 여기서 2차로로, 본인은 평소에 2차로로 이렇게 많이 운행한답니다. 그래서 2차로로 운행했어요. 2차로로 갔는데 갑자기 이 차가 어디서 나타났나요? 이 차가 대각선으로 나타났답니다. 대각선으로 나타난 게 지금 이 영상에서는 안 보이던 차가 갑자기 나타난 거죠. 안 보이던 차가 없었어요, 지금요. 없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군요. 옆에서 언제 들어오나 보죠. 여기 백색 안전지대예요. 백색 안전지대고 불박차가 지나가고 2차로 들어갔고 2차로 다 들어갔어요. 그때 오른쪽에서 갑자기 나타나네요. 여기. 저 차 대각선으로 나타난 거, 그것은 다른 자료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됐답니다. 2차로에 들어왔는데 2차로에서 그냥 이렇게 치고 들어오잖아요. 저 앞에 차랑 바짝 붙어갖고 요 앞에 차랑 바짝 붙더니 여기서 불박차랑 여기 틈이 없는데 여기를 들어오니까 저 차를 피하려고 하다가 보이십니까? 여기에. 여기.
사람입니다. 사람이 서 있었어요. 뭐라 그러나요? 저쪽으로 내려가면 어딘가요? 저거는 저 고속도로에 이거 이렇게 안내판 세우는 기둥이군요. 기둥 바로 여기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여기에 사람이 서 있습니다. 요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아마 가벼운 사고가 있었나 봐요. 질문자께서 올려주신 내용에 의하면은 고장나 있었다네요. 고장나. 1차로에 과정에서 1차로에 나와 있던 고장 차량 운전자를 가격했다. 그러니까 고장차가 저 앞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운전자는 한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적으로 보지 못하고 추격한 거죠. 그냥 잘 가다가 2차로 가다가 대각선으로 쑥 들어오는 차를 피하면서 그 차는 거의 횡단 수준이었답니다. 긴급히 하나 피하고 이제 겨우 피했네라고 안정됐다 느끼는 순간 고속도로에서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핸들이 돌아가면서 콘크리트 중앙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튕겨나왔다. 튕겨나오는 과정에서 1차로에 나와 있던 고장 차량, 저 앞에 차를 세워놨던 고장 차량 운전자를 추격했답니다. 그런데 그냥 가버렸어요. 그 차는. 대각선 들어온 차. 지난번 똑같아요. 택시가 쑥 들어오다가 그 차 피하면서 택시 잡아들어가고 서 있던 사람 충격해서 사고 냈는데 택시는 그냥 가버렸어요. 저 앞에서 깜빡이 켰다 그냥 가버렸어요. 이 차는 그냥 고속도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가해 차량 뺑소니와 난폭 운전 인정하고 있답니다. 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쓰러졌네요. 에휴, 다시 한번. 2차로 다 들어왔죠? 들어온 순간에 안 보였던. 지금 요 차, 불박차랑 이 차량에서 불박차가 앞으로 오는데 안 보였던 차가 쑥 들어온 거예요. 이쪽에서 들어온 거죠. 대각선으로. 다시 한 번요. 자, 불박차 요 차 지나는데, 예. 저쪽에서 2차에서 대각선 들어오고 피하면서 사람이 여기서 요 근처에 있던 사람을 충격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고, 저 사람 쓰러졌네, 저 뒤에. 아유. 이 차, 고장난 차 때문에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을 충격해서 지금 상태가 많이 안 좋답니다. 대각선으로 왜 그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옵니까? 뭐가 급하다고. 고속도로에서는요, 시내 도로에서 대각선 들어오는 건 위험한데 고속도로에 대각선 들어오는 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이쪽에 바짝 대놓고 있죠? 바짝 대놓고 있고 차 고장서 완전 못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움직여지면 빨리 저 갓길을 빼야 되는데 차가 안 움직여지니까. 그리고 사람 저 뒤쪽에서 뒤에 오는 차들한테 조심하라고 아마 수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사고를 통해서 불박차는 잘못 전혀 없죠? 잘 가는데 갑자기 대각선 퍽 옆에서 치고 들어오니까 으악 하면서 피한 것은 내 잘못이 전혀 아닙니다. 상대차의 100% 잘못입니다. 사람 충격한 거 거기로 인해서 지금 트라우마가 생겼대요. 내 차랑 부딪혀갖고 똑같아요. 지난번하고 여기 보면은 저는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지금 치료도 받고 있고요. 일상생활이 어렵답니다. 나 때문에 한 가장이 한 달이 지나 지금까지 의식이 희미하고 그리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이거 나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인천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내 차에 부딪혀서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밤마다 내가 그 차 택시를 들이받았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걸 피했을까? 오히려 본인을 자책한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절로 돌아가는 거죠.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요, 댓글에, 그래도 내 차에 죽었지 않느냐? 내 차에 죽었지 않느냐? 내 차가 아니죠. 나는 저 차죠, 저 차. 난 도구 개념이죠. 뭘 잘못했습니까?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 뭘 잘못했습니까? 대각선으로 그 차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서 있던 고장난 차 앞쪽에 서 있던 그분,
그분이 지금 식물인간 상태 거의 그 상황일 텐데요. 거기에 대한 거 모두 다 대가서들은 그 차 때문이죠. 그 차 때문에 내가 피하면서 쿵쾅 가는 거 알고 간 거 본인이 인정하잖아요. 사고가 저렇게 크면 다 알죠. 난폭운전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폭운전, 물론 난폭운전 나쁘지만 난폭운전은 1년에 지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것 때문에 사고를 내놓고 또 그냥 갔다는 거. 물론 이 난폭운전 때문에 생겨서 난폭운전 자체가 원인이 되고 더 나쁘죠. 사망뺑소니는 최소한 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식물인간 상태라 그러면 사망뺑소니나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1년 이상의 징역형이에요. 1년부터 30년까지. 저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온 것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 완전히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 절대 안 됩니다. 한 칸 한 칸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는 100대 0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랑 그 차 100대 0. 다친 서 있다가 날벼락당한 그분도 100대 0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차로 움직일 수 없을 때, 내 차를 움직일 수 없어서 1차로에 세워놨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 차를 움직일 수 없어서 세워놨다 손 치더라도요. 상대차가 치고 들어오죠. 여기서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여기 사람 서 있네요. 아유, 참 죄송합니다. 자꾸 보여드려서. 여기에 사람이 수신호하고 있어 손을 들고 계시네요. 차는 여기 있고요. 여기 서 계지 마세요.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탈출하세요. 비상등 켜놓고, 낮에는 트렁크 열어놓고, 그리고 그 도로공사 사고 접수하는 번호가 있던데요. 제가 까먹었는데 112, 그다음에 도로공사 양쪽에 112에 접수해서 신고하면 다 연락이 될 겁니다. 우리가 제일 쉬운 게 112죠. 고속도로 사고 도로공사에 신고하는 거 그 번호 잘 안 하니까 112 신고하는 거 112 신고하면 즉시 전파됩니다. 즉시 119에도 전파되고 그 도로공사도 전파되고 그리고 본인은 물론 차가 안 올 때 가야죠. 안 올 때 빨리 안전한 갓길로 대피해야 됩니다. 여기 서 있으니까 괜찮겠지. 요 뒤에 바로 이 중앙분리대 바로 옆에 있으면 거길 들이받는 차가 어디 있겠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막혀서는 빨리 대피를 해야 됩니다. 대피해서 저 뒤쪽에다가 물론 이건 뒤쪽에서 뭘 옷을 벗어 흔든다 하더라도 합류되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박차 운전자분은 본인은 잘못 전혀 없습니다. 피한 게 잘못은 아닙니다. 100% 피해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서 계시던 분도 날벼락 하신 분도 100% 피해자입니다. 그렇게 대각선 밀고 들어온 그 차가 100% 잘못이고요. 뺑소니에 대해서 아주 무겁게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왜 이렇게 자꾸 일어날까요? 그 차랑 부딪혔으면 피하지 않고 그랬으면 거기 서 있던 분은 충격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핸들을 안 틀겠습니까? 누구든지 무의식적으로 핸들이 돌아가죠.